그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후보는 사실 잘 없어요. 네. 그것도 문재인 정부 이전을 되돌리자 약간 이런 느낌.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직접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네. 이제 알아볼 텐데 네. 뭐 윤석열 후보는 좀 시장 친화적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죠. 최근에 그 토론을 보시면은 약간 시장 친화적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강조를 했었는데 네.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공약들을 좀 보시면은 좀 재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약간 규제 완화, 줄을 이룹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이전을 되돌리자 약간 이런 느낌. 예. 네, 실제 그 공약지 보시면은 네. 뭐 문재인 이전, 뭐 2020년 이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건 좀 구체화는 좀 안 되어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임대차 3법 개정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7월이 되면은 이젠 만 2년이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개정을 하겠다. 뭐 뭐 이 정도 수준의 언급을 했고요. 네네. 뭐 주택 공시 가격 사실은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주택 공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취득세를 또 인하하고 네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강화해왔잖아요, 규제를. 네네. 네. 근데 이걸 약간 완화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공시가격만 보면은 뭐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공시가격이 뛰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졌다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좀 세금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뭐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서 뭐 종부세랑 재산세를 이거 이중과세라 했었는데 이거를 뭐 그냥 합쳐가지고 그 내게끔 하겠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 개념이긴 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번 정부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이라 하면 약간 좀 너무 정책이 다르니까요. 다주택자들을 약간 올가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했던 거를 최대 2년 동안 아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33이었나요? 433. 예. 이거를 2년 동안 한식으로 네. 배제하겠다. 네. 2년 동안 마음껏 팔아라. 네네. 네, 어쨌든 이거는 좀 공급을 좀 더 늘리기,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금 공급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좀 풀겠다. 그런 구상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좀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2년 동안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구체적 수치는 안 나와 있죠. 만약에 아예 안 매긴다고 해버리면은 네. 이미 주택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네.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 관련해서 1주택자에 대해서 1에서 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 네네.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1주택자들도 세금 내서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건드는 것 같아요. 뭐 생애 최초 구입자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 네. 아니면은 뭐 1% 단위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에 어떤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정책, 세금을 많이 올려서 뭔가 시장을 약간 그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게 약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었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풀어가지고 안에서 놀게끔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면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 뭐 생애 최초 네. 이런 건 좀 이재명 후보 공약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세금을 완화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비슷한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한 발 나서서 또 약간 기간도 길고 세금을 완화하는 폭이 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만 놓고 봐서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최대 2년이라는데 이것도 2년도 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인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F 노선까지 GTX를 이제 뚫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GTX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네, 맞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GTX가 이렇게 핫해지고 계속 언급된다라는 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교통 편리성도 있을 거고 이 GTX 주변 집주인분들은 본인 집값이랑 또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 윤 후보도 비슷해요. 뭐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 네. 30분이면 사실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짧으면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네네. 저도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입장으로서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면 좀 허비한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정책들이 두 대선 후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윤 후보 역시
1기 GTX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슷해요, 이것도. A 노선은 운정, 동탄, 평택까지 있겠다 하고 C 노선은 동두천, 덕정, 수원, 평택까지. 네. 어쨌든 평택은 계속 이름이 오르는 얘기예요. 예, 계속 나오네요. 네, 2기 GTX 노선을 3개 더 추가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D 노선인데 네네.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 이천, 여주를 잇고 그 전에 했을 때는 그 거의- 원안이에요. 네. 야, 예, 그때는 뭐 하남까지는 거의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여주까지. 그렇죠. 좀 더 약간 예. 좀 긴 느낌인데 원안에서 약간 확장된 느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Y자 느낌이긴 해요. 예. Y자 느낌인데 네네. 뭐 영종, 청라 경제구역 뭐 이런 것도 통과하고요. 그러니까 네. 서부권 주민들이 서울로 가는 데 되게 쉽지 않다 그래요. 네네. 이 서부권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D 노선을 좀 더 힘을 주겠다 정책을 내놨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GTX 관련된 이야기를 홈페이지에도 계속 이렇게 그 공약집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한 달 남았지만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도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그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후보는 사실 잘 없어요. 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작년 8월에 이렇게 250만 가구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주택 공급에 방점을 뒀고 그 이재명 후보 같은 반값 아파트 했잖아요. 네네.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 원가 주택. 예. 청년들이 집을 만약에 사면은 좀 약간 외진 곳, 후미진 곳에 많이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역세권, 첫집 주택 뭐 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네. 지금 수요자들 청년들 진짜 돈 없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그런 공급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걸 약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네네. 뭐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임기 내 30만 원 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 그 청년 원가 주택을 심지어 뭐 공공 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서 30년 이상 장기 저리 자금의 그래서 80%까지 네네. 마련하도록 하겠다. 어우.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 큰 틀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데 좀 이익을 많이 주겠다. 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윤석열 후보 약간 특징적인 점이 네네. 그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 일기 신도시가 지금 노후화 문제로 좀 이야기가 많긴 한데 그렇죠. 예.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여기 재정비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네.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네. 행정 절차 간소화하고 일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고령자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주할 주택도 제공하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분들한테 뭐 우선 청약금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기 신도시를 약간 겨냥한 듯한 그런 정책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컴팩트 시트라 그래서 네. GTX 노선에 따라서 총 25만 호를 짓겠다. 아. 이것도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하죠. 네네. 네. 이거는 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지금까지 뭐 대선 후보들의 어떤 공약, 부동산 공약 좀 봤는데 네. 뭐 유사점이 좀 많기도 하네요. 예. 공급도 그렇고 네.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뭐 GTX도 그렇고 서로가 따라가고 음. 살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존에서 뭐 바뀐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색이 있고 뭐 인상 깊은 뭐 그런 공약 있으세요? 혹시? 뭐 인상 깊은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그리고 아, 이제 일반 이 시민분들은 네. 판단이 안 서실 수 있잖아요. 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긴 네, 하죠. 뭐 지금 숫자만 이제 공략하면은 다 공급이 될 것 같고. 네. 좀 감도 잘 안 와요. 뭐 250만 호, 311만 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수준이지? 뭐 이게 집값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미 뭐 주택 수요에 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건지 이런 거 사실은 좀 판단이 잘 안 서긴 하잖아요. 공급이 제때 되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음. 이거 어떻게 현실화할 건지 이런 네. 계획이 없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네. 이제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부지를 어디서 이제 얻을 거냐 음.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 반발 또 그거를 무시할 수 없죠. 네, 부동산 같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들도 원활하게 추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우. 좀 시간이 갈수록 이걸 어떻게 구체화 시키냐 음. 이런 걸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좀 약간 다음 토론회 때 나오지 않을까요? TV 방송 토론회 때
약간 이런 구체적인 정책 검증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과거 뭐 예전에 뭐 노태우 정부 때나 이렇게 그냥 200만 원 때려박아 했을 때 때려박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예. 네.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사실 좀 이렇게 공급이 확 늘어나야 치값이 좀 약간 안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조금씩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은 이게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의심도 사실 없잖아 있긴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반값 아파트를 공약을 네. 했고 윤석열 후보는 그 원가 주택. 네. 이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아, 예. 그렇죠. 거의 원가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 후보들 주장으로는 이제 택지비, 땅값이랑 건축비를 이제 원가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근데 분양가 정할 때 땅값이랑 건물값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산비도 같이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보면 요즘에 뭐 골프장도 네.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다 이제 가산비로 들어갈 텐데 만약에 원가로만 공급을 한다, 그럼 싼값에 한다, 그럼 그건 완전 다 배제하고 아, 진짜 그 살 곳. 질적인 그런 주거 환경이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의문을 제기할 수 예, 있겠네요. 그런 거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음. 우려가 있죠. 그거잖아요. 뭐 임대나 뭐 공공 이렇게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내놓은 그런 상품들을 보면은 15평짜리, 뭐 12평짜리, 뭐 되게 짜잘한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사실 없는 이유도 약간 그 부분을 짚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살기에는 좀 질적으로 좋은 주거 환경을 꿈꾸는데 과연 이런 반값 아파트, 원가 아파트가 한 이런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 반값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원가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뭐 분양가를 반값으로 해주냐? 물론 그 전에 분양가에 비해서는 이제 절반 가격은 맞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제시한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주 분양주택이에요. 이제 네. 정확히 말하면은 네. 그래서 토지는 정부가 갖고 네. 보유하고 있고 건물만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음. 분양을 한다 이건데 이제 그 상황에서 토지 임대료는 내야 돼요. 이제 아. 토지를 이제 빌리는 거니까 엄밀히 네. 말하면 반값 아파트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땅값을 빼기 때문에 반값 다시 분양가가 되는 되는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원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원가를 조성을 해요. 네. 그럼 좀 저렴해지겠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환매부 조건이라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집을 판다. 네. 이럴 때 이제 그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야 되고 이거 무조건 이제 시행자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 정리를 해보면 네. 반값 아파트나 원가 주택이나 완전한 내 소유는 아니다. 로또는 아니다. 예, 뭐 로또로 쉽게 아, 그렇게- 로또도 아니고 로또도 아니고. 네, 완전한 내 집도 아니다. 요거는 음.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네. 되게 자극적이지 않나요? 반값 아파트, 원가 아파트 되게 자극적인데 네.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거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아, 네. 그렇죠. 세금 중요하죠. 예, 과연 양도세 이런 취득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취재한 바로는 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동안은 제일 걸림돌이 팔면 얼마 안 남는 그런 거였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주면 확실히 매물이 좀 나올 그런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집값이 거의 2배 이상 오른 곳이 사실 많잖아요.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렇게 여러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거 내놓고는 싶은데 너무 떼가는 게 많으니까 네. 이럴 바에 그냥 들고 있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양도세가 없어지면 그때 내놓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집값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매물이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예. 윤석열 후보가 네. 그 재산세랑 종부세를 아, 이제 네.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이제 의견이 갈려요. 아, 예. 이게 약간 왜냐면- 좀 신박한 내용이긴 하죠. 이재명 후보한테는 없는 내용이죠. 네. 네. 보통 재산세는 토지랑 건물에 이제 매기는 세금이고 네. 요 종부세는 인당, 인별과세예요. 사람한테 매기는. 네. 요거를 이제 통합한다. 이제 부과 기준이 다른데 네. 좀 복잡해요. 이게 통합을 하려면. 그럼 토지, 주택, 사람이 물화일체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이제 좀 재원으로. 예,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음. 과연 지자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산이 완전 줄어드는데 네. 네, 그런 반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현실성이 실현? 네, 있느냐는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되게 혹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뭐 지금까지 뭐 유력 네네. 대선 주자죠. 네. 이분들의 공약을 살펴봤는데 한 줄 평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인대님께서 네. 한번 뭐가 있을까요? 이번 좀 부동산 공약은 진짜 공급, 네. 물량, 세금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줄평은 네, 숫자에 속지 말자. 숫자에 설지 말자. 네. 아, 그래서 숫자에 속지 말고 이제 네. 어떻게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네. 그런 부분을 보자.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말자. 괜찮은데요? 네.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말자. 저 사실 뭐 숫자가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네. 네. 보고 현혹되지 말자. 지금까지 뭐 반값 아파트, 뭐 반값 등록금 네. 실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곡성에 그게 생각나는 현혹되지 말라. 머니맨님은 네. 좀 한 줄 평으로 어떻게? 저는 네. 누가 되든 집값은 안정화되겠다. 두 사람 다 어쨌든 두 대선 주자 모두 집값은 잡겠다라고 지금 뭐 길을 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집값을 뭐 급락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뭐 네.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뭐 네네. 상향 안정하든 하향 안정하든 어쨌든 안정적으로 사실 청년들도 그렇고 뭐 새롭게 좀 뭔가 꿈을 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닿을 듯 말 듯 해야 이게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집값도 약간 안정화를 어쨌든 두 대선 후보가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니 누가 되든 집값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공약만 보면은 한번 믿고 한번 보는 걸로 한번 네,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이번 영상이 좀 약간 그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뭐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임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